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명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윤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정말 많이 불편하고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상담에서 내담자는 무슨 이야기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전문성을 보장받은 상담자에게서 일정한 상담료를 지불하고 받는 심리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 그런 내담자는 자신이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학회에서 윤리강령에서는 분명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상담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상담실 밖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장소이고 그 불편함을 상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리 상담이라도 내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그거는 성폭력인 것입니다. 내담자님이 남자친구 즉 이성친구의 문제를 상담 문제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따라서 성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성중심적인 대화는 역시 상담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는 건 어떠한 경우라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우리 학회 윤리강령에는 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4 상담관계, 성적 관계에 내담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추가로 권하고 싶은 거는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나 회의가 생기시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학회에서는 학력이라든지 경력, 자격증 등을 가지고 상담자의 전문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될 때 저희 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셨네요. 내담자님이 경험하신 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라우마를 겪으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 반복적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트라우마 상담 전문가들은 정말 다양한 이론과 방법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상담자는 내담자와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된 성적 접촉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성관계는 더더욱 안 되겠죠. 내담자가 불편하다고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도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성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바로 성폭력인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윤리강령 4 상담관계 성적 관계 2항에는 성적 관계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 제가 팁 하나를 드린다면 성과 관련된 상담을 하실 때에는 동성애 상담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성애 상담자가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 문제는 말씀하시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역시 편한 주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 두 분 간의 그 까다로움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동성 상담자를 선택함으로써 조금 그 까다로움을 덜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 상담자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상담 중에 정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 시간에 내담자는 밖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죠. 상담자는 그 내용을 아주 진솔하게 경청하시고 수용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상태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나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내가 이분을 좋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상담자는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음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 학회의 윤리 강령에서도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데요. 상담관계, 다중관계에서 상담심리사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연애관계나 기타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상담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다루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상담소를 오픈을 할 때에는 신고제입니다. 인증제거나 승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내가 간판을 걸면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역시 윤리강령에서 이와 관련한 윤리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상담기관 운영자들은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고용을 해야 되고 적합한 상담심리사라고 하는 거는 자격증이라든지 업무 내용 또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만 된다라고 의무와 책임을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학회 입장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말 내담자분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보장하는 상담소, 상담자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시험이라든지 또 수련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고요. 또 질적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 문의를 하시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윤리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또 상담자는 위에 있고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자의 권위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사례에 보면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참고 계시거나 또 심지어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우리가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된 것도 그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자격증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 보시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요.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